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지금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아마 8시에 스픽스 그리고 내일 서울의 소리에서 좀 집중 다루다 보니까 저 혼자 여기에서 뭘 뭐 대대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잘 아는 안진걸 소장이랑 지금 방송이 잡혀 있거든요. 스픽스도 그렇고 내일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내일 뉴스토마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걸 잠시 좀 짚은 다음에 좀 이제 슬슬 좀 이것들이 이제 박근혜 파리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 이 미디어 독자들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기현, 이준석이처럼 지들 마음대로 박근혜 팔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저 지금 박근혜에 줄 서가지고 박근혜 한번 판 엎어주면은 거기서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이제 갖다 대는 그런 유형들은 이제 박 대통령을 좀 신격화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객관화해서 박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보고 그걸 정확히 박 대통령한테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해 먹는 놈들이나 숟가락 대는 파리들하고는 다른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이준석이랑 좀 유승민을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유승민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아껴요. 아껴. 일단 자기하고의 그런 악화된 관계 그리고 그게 자신의 일에 정치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가장 큰 차이는 탄핵의 개입의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탄핵 이전에 원내대표 때 박 대통령한테 들이받은 거는 있는데 실제 탄핵 때는 그냥 나머지 62명 정도를 같이 간 뭐 그 정도 이상의 역할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좀 다시 이제 들여다본다 했을 때도 유승민 같은 경우는 태블릿 조작만 좀 인정해 주고 이 자신의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음해 비방한 문제만 좀 정리해 주되 자신의 그냥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그때 정규재 TV에 나와서도 범죄 행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지 않고는 그냥 무사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이자는 탄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정현 당대표를 단식 투쟁으로 압박을 해서 무기명 투표를 관철시켜 버렸거든 사실상 이거를. 그 정도의 큰 역할을 했고 그걸 이준석이는 늘 자랑스럽게 내세웠고 그래서 자기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을 했고 자기가 대구에서 승리하자 이제 탄핵 강을 건넜다 그러고 박근혜는 똑바로 봐라 그러고 이게 유승민과 이준석의 가장 큰 차이여서 저는 어느 순간에 유승민하고는 일정 정도 뭐 연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준석하고는 제가 안 된다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박근혜 끌고 들어와가지고 박 대통령을 계속 인신비방 난도질을 꼭 해야 될 정도로 탄핵의 주역을 맡았거든요. 이런 정도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정도는. 자, 촛불 같은 경우, 촛불은 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실정을 하면은 탄핵을 하려고 준비한 팀들이야, 원래 촛불은.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도 문재인이 조금만 실정을 하면 우리도 탄핵이든 쫓아내려고 하고 제가 마이크 잡고 문재인 쫓아내자고 몇 번 얘기한 사람인데 그건 정치적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정체적 판단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을 바에는 이건 서로 대충 적고 가면 돼요. 촛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준석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는.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집요하고 악랄하게 자신의 탄핵의 성과를 저렇게 내세우고 저런 자하고 뭐 최소한 뭐 제가 뭐 뭘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절대 태블릿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뜰 리가 없어 이놈은. 이게 유승민하고 가장 큰 차이고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과 이준석이는 완전 갈라섰어요.
바로 요런 문제 때문에 유승민이가 학을 띈다고 이준석대에서. 모든 게 얘는 권모술수하고 정치 공작밖에 없거든. 자,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아예 그냥 막 질려버리는 게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지금 윤석열이가 당대표를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을 비판하면 돼. 그건 잘못됐다. 였다가 박근혜 왜 끼어드냐고요. 박근혜 왜 끌고 들어오냐고. 보수의 아이돌 박근혜 왜 끌어들냐고. 꼭 이렇게 2중 3중으로 남을 공격하면서 자기 위치를 선점하려고 그래. 아주 나쁜 걸 배웠어요. 아주 저질 정치를 배운 거야, 이런 놈은. 보수의 아이돌, 박근혜한테 보수의 아이돌이라고 써도 되나? 지가 아이돌 아닌가? 지가 박근혜 아이돌 아닌가? 아니, 박근혜 나온 지가 나이가 언제 때 나왔는데 무슨 보수의 아이돌이야, 아이돌은. 이미 정치로 왔을 때가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꼭 반드시 박근혜를 흠집을 내고야 말겠다는 악의에 찬 인간이야, 이자는 이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도 일정 정도 이런 이준석 같은 악마 같은 놈하고 싸울 때는 때려 죽여야 되지. 진중권이라는 놈들. 그리고 한경 같은 놈들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놈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쓸데없이 이 제3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준석이는 악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이준석한테 해찍힌 게 없잖아. 가만히 있잖아. 근데 계속 박근혜를 난도질하는 거야. 왜? 박근혜를 끝까지 죽여야 자기가 탄핵 주역을 했던 그의 성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요거 때문에. 그 알량한 기득권. 지금 촛불도 안진걸이나 김용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촛불에 얹혀서 알량한 기득권 가졌다 해가지고 태블릿 진실에 눈 감고 있는 상당한 민주당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심리예요. 촛불과 탄핵으로 일정 정도 정치적 전리품을 얻은 놈들이 그거를 포기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큰 판을 위해서 그 국익을 위해서 이것들은 지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은 짓밟겠다는 윤석열 한동훈하고 똑같은 종자들이거지 이것들은. 보수의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왜 갖다 쓰냐고 여기다가. 그리고 박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당대표를 못 만들었다. 전당대 항상 예측 불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니까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응?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힘이 좋았을 2014년에 서청원 대표를 만들고 싶어했다. 당시 전당대회에선 친박계에서 이탈해 박 전 대통령 눈밖에 났던 김무성이 대표로 선출됐다.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세우겠다며 당원 투표 100% 선출 규정을 담아 당원 당규까지 개정했지만 오늘 3월 전당대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박근혜를 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2014년 당대표 선거 때 박근혜는 개입을 안 했어요. 지금 윤석열이는 김기현이를 2번 불러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아예 김기현을 찍어줘가지고 지지를 올려놓고 룰을 완전 바꿔버리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는. 만약에 그 당시에 박근혜도 서청원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언론 인터뷰하면서 서청원 약간만 밀어줬어도 서청원 되는 거야 그때. 근데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룰도 바꾼 거 없고.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이 기사에. 자 이거 로컬 뉴스예요. 이거 이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반대 노선에 있는 언론사라고. 그러면은 그런 정도 언론 기사에 그러면은 박근혜의 개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유일하게 박 대통령이 개입처럼 보였던 건 딱 하나예요. 전당대회 현장에 나타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로컬 뉴스가 이거를 지적하는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어서 서청원 김무성 후보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모바일로 당대표 그리고 이제 현장 투표가 이제 이 체육관 한 곳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투표소에 있어가지고 다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참석할 대의원 6,000명 빼고는 이미 투표가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 박 대통령의 전대 참석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던져놓은 거야. 박 대통령은 던져놓고 김무성 서청을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다고. 결국 김무성이 5만 표, 서청은 3만 표, 김무성이 이겼지. 만약에 박근혜가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 만들려고만 마음만 먹었으면 서청원 당대표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 그거 안 한 거라고 그냥. 왜냐하면 김무성 자체가 이 당시에 박 대통령의 그 대선 선대본부장도 맡았고 그래가지고 재보선에서 다시 빼짓다는 건 용인이 됐고 박근혜하고 원수지간이 아니었다고 김무성이 이때는. 오히려 김무성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유승민이 원내대표 들어오면서 투톱을 짜면서 박근혜하고 이제 멀어진 거지. 이 당시만 해도 김무성과 박근혜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을 본인도 뻔히 알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이자는 지금 거짓말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3월 전당대 경은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긴 뭐가 장담할 수 없어. 룰을 바꿨는데. 룰을 다 바꿨는데 장담할 수 없기는. 윤석열이가 찍는 놈이 되는 거지. 지금 김기현 되는 거지. 유일하게 지금 변수는 강신업이 엎어버리냐 안 엎어버리냐 그만 남았지. 김기현은 어떻게 이기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하나 흠집 내려다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김기현이 이번에. 응?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좀 짚어주는 게 어차피 지금 미디어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물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들을 다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박근혜 신격화하는 얘기 나오면 제가 또 바로 잡을 겁니다. 수도권 출마론 얘기가 나오니까 김기현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제 김기현이가 또 박근혜 팔아먹어요. 박근혜 지역구도 대구라. 정말. 근데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너희 둘 다 그 탄핵 찬성한 자들이 자꾸 박근혜 이름 거론하는 게 그게 정당하냐? 그 수도권 출마가 무서우면은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박근혜 보고 수도권 출마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런지는 내가 설명해 줄게. 처음 정치 데뷔한 게 98년 3월 이때 이제 이 김대중 정권 1년 차예요. 97년 12월에 김대중이 당선이 되고 바로 재보선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되면은 한의문 기간이잖아. 그래서 대구 선거긴 하지만 엄삼탁이라는 이른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조직력과 자금력이 엄청 많아서 당시 이해창 쪽이 엄삼탁을 이길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은 박근혜가 쉽게 이겼겠지 생각하지만은 실제 이 선거에서는 역전승이라고 평가가 됐어요. 박근혜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그래서 끌려 나가가지고 역전승에서 이긴 거예요. 이거 6대 4 정도로 이겼어요. 이거. 그것도 사실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 이때 거의 박정희 사진으로 도배해버렸거든. 그렇게 안 했으면 졌어 엄삼탁한테. 이게 이제 처음 대구 달성에 들어간 첫 선거인데, 자, 그러니까 대구가 편해서 대구가 고향이어서 밀고 간 게 아니고 엄삼탁을 막으려고 투입된 사람이야.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구에 달성하고는 연이 없었어요. 이때 처음 연매진 거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달성해서 쭉 사선을 하는데 그 사선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박근혜한테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큰 선거 총선은 3번 정도 치렀는데 따지면은 2004년도 이제 노무현 탄핵 때 그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치렀었고 2012년도 그 김용민 전설의 김용민 선거 그때도 비대위원장 치렀었고 2016년도 선거는 대통령을 치렀었는데 그럼 대통령 때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2004년도나 2012년도에 박근혜는 그럼 왜 달성이 아닌 서울로 올라오란 얘기가 없었냐. 김대중도 그렇지만 박근혜도 그렇지만은 별로 대구 유세를 잘 다니지 않아요. 괜히 대구 다니고 김대중이 광주 다니면은 딴 지역이 뭉치기 때문에 박근혜는 그냥 자기 지역구만 달성일 뿐이지 달성에 거의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수도권 전국 유세를 다니기 때문에 박근혜는 서울에 출마하든 대구에 출마하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박근혜한테 서울 출마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지역구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도 마찬가지인데
김대중이 서울 출마한 적 있어요? 김대중 서울 출마할 필요가 없어. 김대중도 목포에 안 들어가. 오히려 김대중은 아마 88년도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한 12번인가 10번 받았죠. 그거 전국 다녔지. 그러니까 이 김기현이는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박근혜라든지 김대중이 쓰는 전술을 자기한테 가져오면 안 돼. 너 김기현 너는 막 총선 때 울산에서 헤맬 거 아니야. 울산에서 네가 당대표라 했을 때 네가 울산에서 100% 자신 있냐? 그럼 울산을 챙겨야 되니까 당대표가 수도권은 선거운동 못하지 않냐? 지금 그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야? 윤상현이나 안철수는. 그리고 솔직히 김기현이가 서울 들어와 봐야, 서울 선거운동 지원해 봐야 김기현이 안 오는 몇 놈이나 있어 서울에서. 이걸 무슨 박근혜하고 얘기하냐고. 지금 저기하고 저기하고. 앞으로 이 특히 중대선거구제 논의 과정에서 결국 박근혜라는 브랜드를 갖고 하는 정치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근혜를 팔아먹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아마 이제 박근혜를 죽이려고 계속 흠집내려고 작업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작은 거라도 제가 좀 나가서 좀 정리를 하고, 반대로 조원진이나 윤창중이 같이 박근혜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제가 좀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박 대통령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태극기 윤석열의 줄 서 있지 않다기보다는 윤석열의 줄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이 밑바닥 태극기 놈들, 박근혜가 이번 판을 다 엎어주겠다, 박근혜는 승부사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할 것만 해주면 돼. 지금 박 대통령은 자기 할 거 안 하고 있다고. 자기 할 걸 해야 되는데. 자기 할 거 안 하는 거를 박근혜는 큰 거 한 방 준비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 신격화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